자, 오늘은 남편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대응 방법이에요.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하는데 주로 어떤 잘못들을 많이 하는지를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제일 우선으로 남편 외도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 외도에 대한 오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오해의 대표적인 거. 오해는 이해를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즉, 올바른 거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오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남편 외도가 발생됐을 때 과연 주로 무엇을 많이 오해하느냐? 아내들이 주로 오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은 제1우선이,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지만 제1우선이 뭡니까? 상간녀를 사랑했대. 두 번째가 있어요. 남편은 정상이야. 남편은 정상이라니까. 남편은 정상의 심리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심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심리가 문제 있는 놈을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았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를 분명히 남편이 했던 거를 패턴을 딱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남편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오해하는. 자,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역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상간녀를 사랑했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내는 사랑을 버렸다는 게 되는 거야. 아내를 더 이상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남편은 정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상이니까 제정신 바뀐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제정신을 가지고서 상대의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를 했고 곧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 결혼까지도 염두를 내고 있다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정상이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추론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쟤랑 살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게 오해야. 오해. 왜 그러느냐? 자, 남편의 외도의 그때 이해를 볼 때 남편의 외도는 정확하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의 외도의 이해를 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관계 중독이에요. 그죠? 아, 왜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있어? 남편의 관계 중독이 결국은 남편 애들을 유발시키, 남편 애들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남편의 관계 중독이야. 관계 중독은 심리장애야. 심리장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관계 중독은 뭐에 중독이 된다 그랬어요? 상간녀에게 중독된다? 아니고, 상간녀의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이 반응은 상간녀의 뭡니까? 상처의 표현이잖아요. 상처의 표현이 반응으로 인식이 돼서 이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야. 여기에 확 중독된 거야. 상간녀는 관심이 없어요. 이 반응이 관심 있는 거지. 요게 원래는 기본 이해인데, 대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간녀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랑이라는 말을 일단 빼내면, 그러면 이 말은 상간녀를 사랑했으니 아내인 자기 자신은 사랑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뭐라 하냐면 술집에 가서 그래, 그런 건 난 좀 이해가 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술집에 가서 그런 것조차도 같은 거야. 술집에 가서 2차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나, 그 다음에 한 여자를 만나서 술집에 가서 매번 해서 1년 간 놈이나, 놈이라 하면 안 되지 참. 그렇게 간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여자와 1년 동안을 그렇게 만난 것이나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간녀를 사랑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상간녀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상간녀는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 요 반응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반응과 상간녀는 달라요. 이건 대사람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니까. 마침 요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이 여자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반응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간녀는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넣어서도 안 돼요. 또, 자, 그러면 상간녀가 대상은 아니죠.
이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대상이에요? 이 반이 대상이에요, 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오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랑을 했대. 사랑한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반응에 중독이 됐을 뿐이에요. 중독된 거야, 중독. 그래서 반응이 중독되는 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병든 거예요. 병이 든 거야. 그럼 사랑 아니야. 상간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분명히 저렇게 행동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 그 다음에 늘 보고 싶어 하지. 거기에다 뭐 애틋하지, 뭐 하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 카톡을 받던, 문자를 받던, 또는 직접 받던, 뭐를 했던. 저렇게 구구절절 애절하게. 구구절절 애절.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던 거잖아. 상간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구구절절 애절하게 나한테 연애할 때도 안 써봤던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나랑 연애할 때 다녔던 나랑 신혼여행까지 갔던 그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아주 막 시을 듯이 막 놀던 아주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 사랑인데 왜? 내가 사랑을 그렇게 했었거든. 아니 내가 사랑하면서 그런 말들을 누구보다 듣고 싶어 했었거든. 근데 이 남자가 이럴 거라는 상상도 못 해본 거야. 왜? 이 남자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문남, 사자, 그리고 맨날 TV 채널이나 돌리고 애들이 조금 하면 신경질이나 내고 뭐하고 이러기만 했지. 언제 나한테 그래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정말 사랑한다 쪽쪽 그 다음에 또 뭐 출근해가지고 하면서 사랑한다 뭐 사무실 일하다 말고도 한다 그러고 뭐 오늘 몇 시에 만나자 뭐 언제 나한테 그런 거 했나 줘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나를 버리고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나의 입장에서는 왜? 이 실체를 모르거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겪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 딱 남편 애들을 딱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아닌지 빨리 찾아야 돼요. 술집 여자라 그러면 뭐랍니까? 일단은 사랑이 아닌 건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아닌 건 알지만 더러워 이 시기가.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조금 오래 만나는 사이로 갔을 때 술집 여자라 그래도 좀 오래 만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메시지도 왔다 가거든. 그런 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술집에 관련되는 술집, 유흥 그냥 일회성 만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사람들 여기는 조금 오래 만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한답시고 이제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남편 애들 때는 이렇게 가는데 요 단기성 만남일 때는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사랑은 아니야. 그건 알아. 근데 뭐예요? 더러워. 내가 이 더러운 놈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자체에 엄청나게 자존심상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손대는 것도 싫어요. 저 더러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왜?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잡하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왜? 여자에게 손은 그런 게 아니거든. 여자에게 손은 성스러운 거고 사랑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더럽다고 인식을 해요? 더럽다고. 그렇게 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게 남편은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합리화를 시켜줘요. 뭐라고 합리화를? 이는 이상한 놈이야. 원래부터 성격이 이상했었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부터 성격이 저랬어. 그래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러다가 말다가. 그런데 이거 못 견디겠다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원래 성격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만들어가는 이게 다 오해예요. 오해. 이것도 오해지만 이것도 오해야. 자 그러면 상간녀에 관련된 건 분명히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해에서 이제 약간 좀 벗어났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 남편은 굉장히 특별해. 내 남편은 굉장히 특별하다니까. 그래서 남편이야. 남편. 남자들 중에 유일한 나의 편이 바로 남편이거든요. 남들은 그러대? 남자들 중에 유일한 내 편이야. 이게 남편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편이라 그래가지고 남편 하는 거야.
이 말이 맞을지 이 말이 맞을지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난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라 그래요? 유일하게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야. 자, 여기는 그렇다 쳐. 그러면 이 자체가 내가 사랑의 배신감을 느낀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 생각하는 건 벌써 오해라는 얘기예요. 오해야, 오해. 이거는 이해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불가능해. 회복이 불가능해. 오해를 이미 해버렸는데 뭘로 회복할 거야? 그죠? 그래서 오해라는 놈을 만들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은 정상일 거다. 왜? 나한테 한 거 보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화낼 때는 화내고, 좋을 때는 좋아라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나한테 화낼 거 화내고, 그러면서도 진짜 잘 지켜가고 뭐하고, 나한테 볼 때는 내가 볼 때 정상이었거든. 그런데 요게 남편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이것들이 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 여자한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정상이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정상이면. 근데 실제로 여기 따라와 보니까 정상입니까? 중독이잖아. 이 반응이 중독된 것 뿐이거든. 심리적. 이해를 딱 해보니까. 근데 내 남편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왜 놨다 치자. 근데 여러분, 남편이 비정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정상이랑 살아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비정상이 돼버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남편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은, 그래, 원래 성격이 이랬더라도 비정상이 돼서는 안 돼요. 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심리장애와 정신장애를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정신장애는 뭡니까? 정신분열증이라든가 과대망상증이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감정과 의식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삶을 판단을 못해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 정신병이 걸려있는 거를 우리는 정신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심리학에서 분류하는 건 다 중독도 다 정신장애로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심리장애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심리장애는 생기는 이유, 여러분들 이제 배웠겠지만 심리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심리장애는 왜 생깁니까? 발생하는 이유. 심리장애 세 개가 있어요. 인식의 장애, 기억의 장애, 그리고 표현의 장애가 있어요. 왜? 어차피 심리는 이 세 개밖에 없거든. 인식의 장애는 노이로제, 기억의 장애는 우울증, 표현의 장애는 중독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장애는 세 개밖에 없어요. 노이로제, 우울증, 중독증. 딱 세 개밖에 없어. 심리 장애, 인식의 장애, 기억의 장애, 표현의 장애를 만들어. 이 심리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 심리가 작용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게 되면 어딘가 하나를 망가뜨려요. 마음이. 자, 인식이 너무 과다해졌어. 과다해지니까 마음이 해석을, 처리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인식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망가지면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 과도해. 상처의 기억이 너무 과도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과도해지지 않도록 탁 차단시켜주는 거. 그래서 기억을 잠시 과도해지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뭔지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우울해요. 딱히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을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 원래는 기억 잘하던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이게 과도해지니까 마음이 이걸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장애는 너무 표현이 과도해지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는 걸 너무 표현을 과도하게 하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남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딘가 하나를 망가뜨려요. 과도해지면. 이게 관계 중독도 결국은 표현에, 이 반응이라는 것에 내가
반응에 관련된 표현되어 있는 반응에 들어온 것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표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외도 발생됐을 때 표현을 해요. 그 여자한테. 표현을 한다니까? 표현에 장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린다. 그게 관계 중독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멀쩡할 때는 표현이 과도해지지 않으면 멀쩡할 때는 괜찮아졌다가 요것만 연결이 딱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장애예요. 그래서 심리장애는 정신병하고 다르게 일상생활이 굉장히 원활해요. 똑같아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난다고. 자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가 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장애라는 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정신병인 줄 알거든요. 정신병이 아니라니까. 심리장애는 심리가 일부 그 남편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그거는 회복을 하면 돼요. 중독은 치료하면 되고 우울증도 치료하면 되고 노이로제도 치료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멀쩡하거든요. 일도 잘해. 들어와서 할 것도 다 해. 이거 멀쩡하니까 정신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관계중독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중독 들으면서도 아니야. 내 남편은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근데 정신병이 아니라니까. 심리장애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심리장애잖아. 저도 심리장애고. 그럼 우린 다 정신병 앓고 있는 거네? 여러분들이 외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우울증과 어디에? 여기서 기억과 표현이 이게 지금 되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의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면 정신병이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왜 자기 자신은 심리장애인 거를 인정을 하면서 남편이 심리장애에 들어간 걸 인정을 안 하냐고요. 인정을 한다 해서 심리장애 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치료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뭐를 제일 먼저 남편 정상이야. 그러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치료하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 남편은 정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에서 뭐가 합니까? 정상인 사람이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갔으니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내가 결혼해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와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버림받을 거다라고 오해를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 오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서운 오해예요. 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 이유는 카톡 봤거든. 사랑의 그 연설을 왔다 갔다 올리는 걸 봤거든. 정말 막 사랑하듯이 가는 걸 자기가 봤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럴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실체도 모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고 보니까 나 맨날 사랑하는 게 아니네? 그럼 상관은 뭐지? 뭐라 그랬어요? 요 반응을 해주는 기계는 아니고 반응을 해주는 여자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역할만 하면 돼요? 반응은 그래서 상처를 많이 표현해서 자꾸 반응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 표현하는 기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 그거 있지? 왜 곰에 이렇게 여기 가슴인데 꼭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살아있잖아. 리얼리티를 가진 이 상처라는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장면. 누르기만 하면 그냥 알고 이거 나오는 거죠. 나도 이런 게 가지고 그냥 둘이 좋아 죽어 아주. 근데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사람이 돼. 여러분은 이렇게 콕 누르면 알러브 하냐? 아니잖아. 콕 누르면 이 시기가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근데 얘는 안 그래. 왜? 누르면 반응이 주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사랑이라고 그래?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실체를 알고 보면 별게 아니거든. 여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외도를 접하게 되면은
오해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은 I love you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 근데 한 가지는 몰랐잖아. 이 기계가 돼 있는 걸 몰랐던 거야. 이 실체를 모르면은 여기가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무조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되면 진실이 아니잖아. 진실이 아닌 거를 확신을 하고 있게 되는 거 어떻게 되겠어?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또 남편, 치료할 게 없네? 그러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치료 못하고, 이것도 상간녀를 사랑했다는 이 확신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치료가 안 되고, 남편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또 치료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남편 이거 심리장애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 아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 아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바로 남편의 심리장애에 들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상간녀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상대 여자에 누르면 반응하는 그 반응에 중독됐구나. 고재미에 아주 그것도 살아있잖아. 고음은 살아있질 않아. 그러나 이 여자는 살아있다니까. 생명체야. 생명체 갖고 장난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얼마나 더 재밌겠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절반은 사라져. 절반. 근데 여러분들은 상처가 왜 점점점 더 커질까요? 오해를 바탕에다 두고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체가 없는, 그리고 내가 만드는 가상의 상처예요. 가상의 상처. 너 그 여자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 상처받아. 아닌 걸 가지고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아내들이 이 1번 상간녀를 사랑했을 거라는 확신, 그 다음에 남편은 정상일 거라는 확신, 이 오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이 두 개 때문에, 이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들이야. 그거 어떻게 치료할래? 가짜 상처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잖아. 근데 남편이 회복됐다 치자 이거야. 남편이. 그래서 남편 치료도 못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지도 자기 자신도 치료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야. 그럼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기억을 차단시켜가지고, 우울증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상처가 마구마구 표현돼가지고 마구마구 반항하는 여자 되든가, 이건 중독에 들어가든가, 우울증에 들어가든가, 중증우울증 들어가든가, 중독증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상간녀들이 전부 다 상간녀 된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고통을 겪다가 상간녀 된다고요. 왜?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거든.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오해를 100%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가게 되면은 이후야로 만나러 다 어딜 가요? 우울증 아니면 중독증을 무조건 가게 돼 있다니까. 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오해를 확신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치료가 안 돼요. 아내 자기 자신도 치료가 안 되지만 남편 자체도 아예 치료가 안 돼요. 불치병 되는 거야, 이제. 불치병. 이거는 아주 사소하게도 요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들은 과연 진실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 이해에 관련된 것과 오늘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 이해를 두 개를 딱 비교해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어디가 있었는지를. 그러면 근면해져요. 그런데 이걸 딱 알잖아.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오해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치료하고 싫은 거예요. 아직은. 근데 본인은 치료하고 싶대. 말로는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서 알려고 들진 않아요. 왜? 자기가 확실하니까. 본 게 맞거든. 맞아. 누가 뭐래? 본 게 맞다니까. 요거 콩 눌렀을 때 알라뷰 했던 건 맞아. 확실하게 알려주라 그랬던 건 맞다니까. 누가 뭐래? 근데 그 본질을 보란 말이야. 본질을 좀.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어야 오해를 벗어나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해라는 것을 이해로 전환시켜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해에서 이 이해를 정확하게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편안해져요. 아내들은. 그리고
남편이 계속 외도를 하고 있어도 여유가 생겨요. 여유. 이 오해가 아니라 이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남편이 가여워져요. 남편이 굉장히 불쌍해져요. 화도 안 나요. 그런데 신경질은 나요. 왜? 아직 치료가 안 돼가지고 신경질은 나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게 막 신경질 나요.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뭐를 하면 돼요? 정상 만들면 되는 거야. 정상이면 이게 정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심리장에서 정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안 가요. 심리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파할 줄 알고 신경질 나면 짜증낼 줄 알고 둘이 좋아가지고 티격태격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또 회복됐다가 웃고 같이 하다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파봤더니 내가 부족했던 부분, 너가 부족했던 부분 서로가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행복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일단 치료가 돼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오해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오해로 만들어진 상처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100이라 상처가 100개야. 100개 중에 99개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거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가. 너무 많은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중에 99%가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예요. 실제의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고, 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일회성으로 가면은 외도다 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랑 같이 2차 나가지고 섹스한 거는 외도가 아니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외도가 뭔데 그러면 도대체? 외도는 뭔데? 사람들이 참 말 갖다 붙여놓는 거 그거 마음에 안 갔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에요. 언제 뭐 마음이 있었나요? 뭐? 여러분들이랑 살면서 언제 뭐 마음이 있었나 남자가? 남자는 마음이 기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와이프랑 오늘 좋으면 좋은 거고 와이프 싫으면 와이프랑 짜증내고 싸우고 이래요. 술집에 가면 돈만 주면 자기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그게 기분뿐이야. 왜곡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곡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곡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외도예요. 다른 여자와 연결이 돼 있으면 무조건 외도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외도가 아니래. 웃겨 죽겠어. 아주 이상한 남자 중구나요. 어쨌든 외도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봐주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다니까? 아, 죽겠어, 아주 그냥. 김김치 좀 아시면 좋겠는데. 이 여자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요거와 연장선인 것 뿐이에요. 그거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더럽대. 뭐가 더러운데요? 지 기분 좋고 하다 기분 좋게 가서 축구 한번 하고 온 거나 골프 한번 치고 온 거나 소주 한잔 먹고 온 거나 똑같은 건데 남편 입장에서 말이야. 근데 뭐가 더러운데? 이건 더러운 개념이 더럽다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남편이 더러우면 그러면 남편은 더러운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난 뭐가 되는데 더러운 여자가 되는 건가? 웃기잖아. 남편이 더러우면 안 돼. 이해되세요? 남편이 더러운 남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서는 남편이 더러운 남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더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 원래 성격 바꿔 삐르면 돼요.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술 먹고 뭐 옛날 뭐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 가서 일회성으로 룸싸움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거 바꿔 빼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룸싸움 안 가고도 일 잘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여자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데 술 한 잔씩 먹고 맨날 룸싸움 가가지고 근데 다 남자들이야. 그래서 2차 가고 여자들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네 아주. 그만하라고요. 왜 자기들은 괜찮고 남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그런 문화 자체가 벌써 이미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정상이면서 다른 이거를 사랑하고 있대. 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죠? 놈이야 놈. 여기는 더러운 놈이고요.
그죠? 자,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오해하고 있는 게 나쁜 놈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그럼 나쁜 놈이라는 사람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쁜 놈 아니라니까? 더러운 놈 아니고요. 내 남자는,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의 아빠는 더러운 놈이 돼서도 안 되고 나쁜 놈이 돼서도 안 돼요. 왜? 아파요 지금. 그뿐이야. 아파요. 어디가? 심리가. 정신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병이 아니라 심리가 조금 일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뿐이에요. 고쳐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쁜 놈, 더러운 놈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약간 이상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게 안 돼. 자, 나쁜 놈이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회복돼요? 회복 안 되잖아. 남편이 나쁜 놈이 되면 여러분들 회복이 안 돼요. 치료가 아예 안 돼요. 왜? 이걸 마땅히다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더러운 놈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마땅히다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바꾼대. 못 바꾼다고 확신을 해요. 저 남편 절대 안 바뀐다고. 그러면 뭔 얘기예요? 결론은 치료할 이유가 없잖아. 왜? 이혼은 깔끔하게 이혼해야죠. 자기가 이혼해야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 나쁜 놈도 아니고 더러운 놈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을,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심리장애는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꺼내주면 돼요.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야. 대신 아픈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를 하면 회복이 안 돼요. 본인도 회복 안 되고 남편도 회복 안 되고 가정 전체가 회복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혼할 때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해는 하자. 아프구나.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걸 이제 인정이 됐어. 그래도 막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개선하는 거야. 뭐라고? 내 앞으로의 미래와 삶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걸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인지, 치료해서 몇 년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더 노력하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돼서 그럼 그때 버려도 돼요. 그때 이혼은 늦지 않아요. 대신 나는 안 아파요. 왜? 너는 나쁜 놈, 더러운 놈이 아닌 진짜 정상적으로 나는 유일하게 나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 중에 유일한 내 편과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내 편이 지금 아파요. 근데 이놈이 아픈 게 치료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같이 아프면 안 되잖아.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는 그때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참으란 얘기가 아니야. 일단은 나를 회복해놔야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고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의 치유여, 즉 내 남편까지 보호할 수 있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 가장 근본은 오해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에도 발생이 되면 여자들은 이유야를 만나면 무조건 오해부터 하고 봐. 왜? 모르니까.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절대 오해가 아닌 진짜 이해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 비교를 요 이해와 그 다음에 요 오해를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극명히 드러나요. 극명히. 우리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오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사실은 심리장애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남편 외도로 인해서 남편 외도에서 남편은 이렇게 심리장애, 자기가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건 남편은 몰라요. 모르는 건 둘째치자 이거야. 남편 외도로 인해서 이 아내가, 남편 외도로 인해서 아내가 오해를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뭡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프면 누가 치료해줄 거예요? 최소한 내 남편이 치료해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 지금 남편 아파요. 그럼 치료해주면 되지. 근데 왜 오해하고 있냐고요. 오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서 조금은 현명하게 슬기롭게 생각할 때 그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오해예요. 오해하게 되면 치료 자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